증인 신청하겠습니다. 아저씨, 네, 여기요. 커피 좀. 네. 예, 작년에 미투 사건 이후에 가장 활발하게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회입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 내부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건 정말로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국회 성폭력 예방교육 현장을 가봤는데 현역 의원 298명 가운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성폭력 예방교육장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준비된 앞좌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교육에서 단 한 명의 의원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날은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 본회의 일정도 없던 날입니다. 국회 사무처에 확인해보니 잠깐 들렀다 간 의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국회의원은 단 32명에 불과했습니다. 미투 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졌던 지난해에도 교육에 참여한 의원은 5명인데 그나마 2명은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반면 의원이 아닌 국회 일반 직원들은 교육 참여 여부가 인사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참석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참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랑 여자 국회의원을 하고 유세 나가서 우리 어떤 의원 예쁘죠? 그런 걸 보호라고 생각하는 거죠. JTBC 임소라입니다. 예, 저희 취재진은 국회 여성 보좌진 여러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과연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황당한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원의 말 한마디에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문제 제기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국회 여성 보좌진의 비율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2017년 25%에서 현재 30.4%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성 보좌진들은 여전히 낮은 수치인데다 남녀 차별 등 사라져야 할 관행이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과일이나 커피 심부름은 여전히 여성 보좌진의 몫입니다. 황당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또 여자가 더 섬세하고 꼼꼼한 면이 있으니 과일을 깎는다던가 차를 내가 한다거나 하는 손님 응대에서 여자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식으로 커피는 뭐 여기서가 대접을 해야 된다. 편향적인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가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의원 임기 4년 가운데 보좌진이 장기간 휴가를 떠나면 업무 공백이 크다는 게 이유입니다. 직접적으로 의원실을 나가라고 하거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했으니까 나가달라라는 경우도 있고요.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육아휴직을 보내놓고선 내부적으로 직급을 다 조정을 한 다음에 그냥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출산을 하자마자 2주 정도 후에 바로 출근을 하라라고 강요를 당하는 경우. 대놓고 남성 보좌진을 뽑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자를 썼을 때 사실은 훨씬 더 일이 편하지라는 이야기를 최근까지도 들었고 실은 우리 방은 남자를 뽑는다. 미안하다. 이런 경우도. 심지어 의원이나 보좌관의 성희롱 발언에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시정될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죠. 굳이 문제 제기를 않고 그냥 안에서 삭히는 거죠. 의원의 말 한마디에 해고될 수 있는 직업적 특성 탓이 큽니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 지키는 곳이 아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드라마는 드라마다. 예. 잡았습니다. 무슨 드라마를 얘기합니까? 예, JTBC의 보좌관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많이 나오네요. 예. 자사 PR이 되지 않을까 약간 좀 걱정이긴 합니다. 예, 물음표를 살짝 넣어서. 예. 예, 알았습니다. 국회 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드라마로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잠깐 그 대사 드라마 속의 한 대사를 잠깐 아까도 보도록 봤는데 다른 하겠습니다. 리포트에서.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잠깐 준비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중심에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예. 구성상 필요한 대사라서 알았습니다. 중심엔 서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서 있긴 하지만
국정의 중심에 있다고는 다들 느끼지만 실생활은 그리 썩 좋지는 않은 편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 국회 보좌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잠깐 보면 국회 보좌진이 의원의 아침밥 차리기? 암집밥 차리기, 집에 택배 수령은 기본이고 속옷 챙기기 등을 한다. 일일이 의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 거론하기도 창피할 지경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침밥을 해줘요? 제가 누구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비실명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는데요. 직원 인증된 직원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 일단 저 보좌진의 얘기로는 주장으로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매일 아침 식사를 차리라고 지시하는 것이 과연 이해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댓글 중에 보면 뭐 택배 받아주는 건 그렇다 쳐도 아침밥 차려달라는 건 너무했다라는 보좌진의 댓글이 있는 걸로 봐서는 예. 아침밥 차리기가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예. 드라마 속 보좌관, 현실 속 보좌관 많이 다른가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었는데요. 제가 보좌진들의 반응을 좀 쭉 들어보니까 예. 일단 그 드라마 속에서 묘사되는 회의실 분위기, 의원실 모습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묘사가 됐다고 합니다. 예. 국감장 모습에서 뭐 공무원들이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요. 하지만 약간 사실과 다른 점들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드라마에 나온 장면 중에 보좌관이 주인공 보좌관이 다른 의원을 직접 압박하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압박하고 그러자 의원이 뺨을 때리는 장면이 예.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겠죠. 예, 보좌관이 다른 의원을 협박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고요. 예. 또 모 중진 의원이 여성 초선 의원을 무시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 역시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 예. 너무 다큐멘터리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현역 초선 여성 비례 의원을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정 의원이 있고요. 한국당의 전희경 의원 등이 있는데 예.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는 쉽지 힘듭니다. 아, 그런가요? 예.